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아주 수급 상황이 견조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장 보다가 오늘 우리 장도 떨어지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역시 이분 얘기대로 떨어지진 않네요.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선반영 얘기하시면서 오늘 국내장에는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 인공지능 로봇 이쪽도 전반적인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평가 좀 부탁드려요. 해외 시장 약세에 국내장 강세, 상대적이라는 말이 빠졌죠,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원래 이 시간에 방송할 때 해외장이 약할 때 국내장 상대적 강세라고 얘기할 때가 체감이 좋다라는 얘기도 참 자주 했죠, 여러분? 그게 원래 심리 때문에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거 치고 가면 안 되고 이따가 나중에 후장 전략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 끄트머리에 멘트 한번 쳐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선반영 됐는데 이게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 같아요. 전문가 하면서 진짜 과거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나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다라는 얘기도 몇 번 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700에서 부딪혀서 밀렸는데 그러면 패턴 자체가 쐐기형에서 11,700 갔다가 밀려버리면은 우리가 마디 비율을 여기서 한번 써보면요. 실시간의 묘미니까. 마디 비율을 써보면 대략 11,700 부근에서 밀린 거니까 11,360이 38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제 밤에 그냥 거기까지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11,366을 23시에 찍더니 11,700까지 또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11,700이 저항의 역할로 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미국장은 추가적으로 치지를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오늘 장이 더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바로 나와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거죠. 이게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내일은 변곡 일수 갖고 미스터 진단에서 좀 브리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드리면 미국장의 흐름이 이제 5일 정도가 지나면 중요 변곡점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주 CPI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보다는 내일 고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12,000 쪽으로 가느냐 다시 11,300 혹은 11,000으로 밀리느냐 이 게임이 나올 겁니다. 이거 미리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근데 장담은 못하지만은 돌아가는 분위기로다가는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마지막 끝파동에서 5파동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하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외지간의 지표가 나쁘지 않고서는 허무맹랑하게 밀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치고 올라갈 명분이 떨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데 이어서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오늘은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인공지능 등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약주도 강하고 그 다음에 허름한 EDGC 같은 체외 진단 키트도 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물가 관련주가 아침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 사료주도 아침에 급등했다가 지금 음봉 떨어지고 있고 지금 초강세로 주는 거는 또 제지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장이 움직이면 종목들이 기가 막히게 움직여요. 근데 이런 것까지 우리 여러분들하고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료 쪽 정도는 가끔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 비료 사료 쪽. 그리고 오늘장 특징은 또 포스코 쪽이에요, 여러분. 포스코 케미칼.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나중에라도 여러분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라도 이런 주식이 60을 깨서 120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언저리로 밀려 내려오지 않습니까? 적극 매수예요, 적극 매수. 근데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요까지 밀리면 적극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안 밀리죠. 어제 분위기는 분명히 밀릴 것 같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음봉을 때려놨어요. 근데 어제 미국이 급등했다고 우리나라가 시초가 갭상승 나와서 음봉으로 흘러내리니까 좋은 주식도 같이 빠지는 거고 오늘은 미국장이 폭락할 줄 알았더니 폭락을 안 하니까 아침부터 그냥 강보합선으로 나와서 그냥 땡겨주고
그러니까 한 5% 정도의 변동성이 하루 코스로 나온다라고 보면 5%면 종합으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해주면 최고점, 최저점 변동성이 심할 때 80에서 100포인트 그러니까 하루 한 50 정도 땡겼다가 다음날 50 정도 밀어버리는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제가 아니고 계속 얘기했죠. 심리예요 여러분. 심리. 보세요. 나스닥이 하락하면 전저점 깨져서 폭락할까봐 무서워서 던지고 나스닥이 급반등 나오면 낙폭과대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 나오나 하고서 덤비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스닥이 급반등 나왔다고 이제 우리나라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서 아침에 시초가에 다 따라붙어 버리니까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죠. 왜냐면은 약세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약세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세가 세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국 급등했다고 우리나라가 아침에 급등으로 나와버리면 후장으로 가면서 흘러내리는 거고 미국이 어느 정도 하반경일성 나오고 안 빠지면 미국 안 빠졌네? 하다 보면 기계가 들어와서 확 당겨버리고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패턴만 알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써드리는 거죠. 딱 보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식이든 대신 요 타이밍은 시가상위에 삼성전자는 이제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탄력이 떨어지는 위치에 오니까 다른 주식이 좀 잘 가죠. 근데 다른 주식이 잘 가도 종합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나 대형주가 잘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진행자도 코멘트를 줬듯이 반도체, 2차 전지, 폐배터리, 인공지능, 자율주행, 제약, 바이오 막 이런 테마주들 그쪽이 세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장의 퍼펙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내비게이션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는지까지, 현재 뭐 봐야 되는지까지 딱딱딱 말씀해 주셨고요. 또 확실히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타려면 이런 패턴으로 좀 보니까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선물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와 기계입니다. 그래도 얘기는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도 290, 오늘은 어제하고 다른 게 어제는 290 안착 중요라고 했죠. 290.4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292 돌파에 290 지지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 중심이론 얘기하니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시장의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디가 알려드렸죠. 미스터 진반에서 우리나라는 빠지면 보통 50, 60, 70 정도로 빠지고 그걸 하나로 묶으면 100인데 빠질 때는 한 50 정도 빠지고 선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으로 얘기하면 반올림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 있어요. 8, 5, 40 종합이 400P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빠질 때는 종합이 350에서 400P가 빠지고 올라갈 때는 20에서 25라고 하죠. 160에서 200이 올라갑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죠.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리고 올라가는 기간이 전체적인 추세 파동으로 놓고 얘기할 때 짧게 올라갈 때는 7일에서 13일. 원래는 9일에서 13일인데 지금은 7일에서 13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고 밀릴 때는 기본적으로 27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음에 32일, 33일.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움직일 때는 40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7일에서 33일이면 빠질 때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로 빠지는 거고 올라갈 때는 한 3주 정도. 그죠? 3주 정도에서 세게 올라갈 때는 4주 정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마디예요,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어도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그러면은 이 끝파동은 N자형으로는 안 끝나거든요. 그럼 한 번 정도의 하락파가 남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 2, 3 지금 반등사. 어느 시점에서 하락 우파. 그럼 이 반등의 목표치와 크기가 중요하죠. 얘기해드렸죠. 짧으면 295에서 297에 길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280에서 20에서 25를 포함하면 300에서 305 정도가 반등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기간의 최대 목표치. 그 다음에 아래로 밀릴 때는 마디가가 280이 1, 2, 3, 4, 5에서 이 5로 빠질 때는 280은 다시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75 바로 나오는 거죠. 마디가만 알아도.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급락하고 반등 줬다가 사나흘 이상 빠지고 반등 줬다가 2, 3일로 줄어들으면서 제가 여기에서 대바닥 찾기 여러분들한테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 분명히 대바닥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바닥은 마지막에 끝파동에서 나오는 대바닥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정신없이 흔들어대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2달 가까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그런 과정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되밀리고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돌리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초대박 나는 거고, 여기서 정신없이 흔들 때 떨리는 사람들, 이게 매도가 되거나 떨궈져 나가는 사람들은 이 바닥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예요. 버텨라. 근데 뭘 갖고 버티느냐? 기준과 원칙 갖고 버텨라. 이 장을 버티면 나중에는 진짜 큰 장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이 장을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물 지수는 292 돌파, 290 지지에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거, 그 다음에 내일 고용, 그 다음에 다음 주 CPI. 그 사이에 이제 추세 패턴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먼저 얘기해드렸습니다. 큰 마디가와 중간에 짧은 마디. 중간에 짧은 마디는 297, 285. 선물로 얘기하면.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단기 급락한 주도주형 주식 위주 공략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이것도 현금 대응 된 사람들 한해서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장 급등하는 주식은 다 똑같습니다. 특징주로 말씀드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또 따라다닐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제가 또 밀려버리면 깝깝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패턴으로 얘기한 거고,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유일로봇 같은 이런 주식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주식이니까 한코멘트시 한번 보세요. 유일로봇은 최근에 급등하고 단기간에 급락했죠. 이것도 이쪽 보시면. 그 다음에 포스코도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했고, 대범하고도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했고, 다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주가가 한 1, 20% 정도 움직일 때 추세 패턴이 살아나는 쪽의 종목들은 세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은 안 했어도 이 알미늄 관련주들도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철금속 해갖고 2차전지 폐배터리의 원료 쪽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면서 가끔 얘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비철금속도 하나의 테마주로 보지 말고 정통주로 보라고. 이것도 단기간에 급락하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20, 60을 타죠. 이런 식으로 타는 주식들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 여기 보다 보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은 여기서 올라가도 20, 60이 역배열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은 21선이 저항이고 61선이 저항이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다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미국장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전저점을 깨고 급락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수익률에서 좋을지, 아니면은 IT 반도체 장비 소부장들 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워닝 모티리얼, 여러분들 이것도 뭐 한 3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이거 24,000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주식이 수익률이 좋을지,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수익률이 좋을지는 그냥 나오는 거죠. 시가총액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쪽이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종합이 20일을 돌리는 시점, 그리고 마지막은 60일을 돌려야 되는데 종합이 지금 상태에서 60일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60일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걸 사이에 두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돈다는 거죠. 그 언젠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건 중심이론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자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스닥 추세 패턴 얘기할 때 혹자들은 뭐 10,000개 갖고 9,000까지 밀린다라고 보는데 그 친구들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본다고 얘기했던 거 원래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그 이건 진행자한테 이 종목 말이 맞았던 거죠.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되 애매할 때는 중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왜? 장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애시당초 중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돌았을 때 중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게 기회비용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오늘 얘기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단기 급락한 주도주형 위주로 짧게, 길게 보는 게 아닙니다. 물렸을 때 길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어쨌든 다음 주 만기 지나면 또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얘기하고 마무리 뽑았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마인드 다시 한번 장착시켜 주시네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선물 포인트로 변동성의 바닥과 꼭대기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봐야 될 미국의 주요한 경제 지표, 그리고 종목은 단기 급락한 주도주 위주의 접근을 짧게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